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지금 전국의 가장 뜨거운 핵심 현안인 경찰국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본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잘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네, 경찰 인사권이란 게 원래 뭐 집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집권당하고 집권하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뭐가 다르냐 이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장이 실질적 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저 수사를 왜 저렇게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있다고 치자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경찰관을 경찰청장이 그 조직의 수장이 제 정권에 불편한 수사라니까 제 직무에서 배제시켜. 이거를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경찰에 입직해서 예, 그 수장에 그렇죠. 오른 거거든요. 그것과 예.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본인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경찰들을 아무래도 자기 식구들을 그렇죠. 생각할 자기 수밖에 식구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조직 내 자기 평판도 생각해야 아니, 되고. 그럼요. 청장이 청와대 눈치 봐서 이 일자라고 정당한 수사한 A라는 사람을 진급을 안 시키네, 배제시키네. 네, 그럼 네. 뒤에서 밑에서 들끓으면 그렇죠. 청장이 그 부담감을 그대로 받아 안아야 됩니다. 안을 수가 없으니까 추천을 그대로 그 사람을 진급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겠죠. 예, 함부로 이렇게 물론 예. 청장도 왜 뭐 100% 그렇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겠죠. 그 정도의 예.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고 아까도 이제 본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예.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데는 조금 더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합니다. 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가 명확한데 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즉 국가경찰이 이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면 이게 바로 법적 집행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예. 문제예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일정하게 좀 확보가 되는데 예. 국가경찰위원회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법을 바꾸고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면 근데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권한을 분명히 하고 법률로.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법률상 예. 앞으로 어떻게 이게 그럼 어떤 해결의 방도가 있겠느냐.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보기에는 건 행안부 장관과 뭐 대통령실 내지는 뭐 국회 이런 쪽과 보통은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수분리법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할 리가 없으니까. 할 리가 없죠. 예.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진행될 수 있을까는 예.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예.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두 번째는 국회법상 보고 및 조치 권고를 예. 해달라고 행안위에서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시행령 예. 이거 이상하다. 예. 니네 왜 무슨 근거로 이 시행령 만들었냐? 그 다음에 그거 보고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상하니까 이렇게 조치를 권고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냐? 예. 이것도 다시 보고해라. 근데 그 강제 조항은 없는 거죠. 없는 그것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 보고는 해야 되지만 예. 조치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보고 의무만 그러면 있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론전에서 예. 국회에서 얼마나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논 거를 분명히 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금 뭐 이상민 장관은 그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전직 국가경찰위원장 서울대 로스쿨 예. 교수인 박정훈 교수가 이거 위헌 위법이다라고 예. 하니까 일개 민간인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치워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장관 해임건이나 탄핵이 있죠. 예. 탄핵은 과반이면 탄핵 발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기로 가는 거죠. 그 헌법재판소로 예.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예. 3분의 2 이상이 판단을 하면 장관이 탄핵될 수 있고 예. 지금까지 뭐 실제로 탄핵된 장관은 없었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본 예. 민족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만약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행령이 위법합니다. 예. 라고 해서 법원에다 제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장래 벌어질 일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방안은 장관 탄핵. 장관 탄핵. 그다음에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예. 법률안을 개정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예.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경찰청법 개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주는 거죠. 예.
경찰청법에 있거든요. 뭐 예. 사실은 뭐 조금 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이렇게 법 내용이 예. 되지만 통칭 경찰청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절이 아예 따로 있어요. 예. 여기를 그 권한을 강화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도 권한이 많아지면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통제를 행안부 장관, 그 과거에 행정부가 그 경찰을 통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역사적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경찰을 분리시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외청으로. 예, 예.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더 비대하다고 해서. 많아져 네. 통제 더 어떤 분명한 통제가 필요하다면 네.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더 강화해서 합법화하면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통제는 당연히 강화돼야 된다는데 누구도 반대 안 할 텐데 그걸 그러니까요. 굳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처럼 과거처럼 행정부가 그걸 가져가겠다. 왜 굳이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나요 이게? 저는 그 설명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예, 역사나 지금 현행 법의 취지나라고 봤을 때 이건 명백한 퇴행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경찰청장을 임명해놓고 나면 2년 임기에 2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만약에 경찰청장이 말을 안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 전에 다 해치우려 그런다. 저는 그게 시행령을 40일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40일간. 근데 4일 만에 통과시켜버려. 4일 만에 그 예고 기간은 4일밖에 안 줬어요. 옛날에 검찰법 빨리 통과시켰다고 굉장히 그렇죠. 뭐 절차기다. 절차상 문제 절차상 절차라는데 이건 하자다. 4일 만에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는 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근데 이게 되는지. 시행령 통과를 그 이전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하는 예. 시행규칙도 이틀인가 나흘인가 만에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예고 기간이. 40일이에요 원래 그게. 일반적으로 40일이고 예. 국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일이 아닌 예. 순수한 행정 내부적인 예. 절차 규정 이런 거는 짧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국민들의 인권에 관련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며칠 이상이라는 건 없나요 규정이? 그건 없습니다. 예. 40일. 보통 까지? 40일이에요. 예, 40일인데 예고 기간이. 왜냐하면 그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듣는 겁니다. 예. 국민들 의견을 듣고 그럼 이렇게 어떤 경찰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4일 만에 4일 만에 한 그 명분은 뭔가요? 아니 뭐 빠르게 지금 뭐 수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아니 경찰 조직 전체가 동요하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의견을 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예. 공식적인 해명은 예. 국민들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되면 국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과거 역사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딱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그러면-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건 추정이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딱 뭐- 들어도 듭니다. 예. 그럼 뭐 대통령께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일 때 어떻게 들이박을 수 있는지를 몸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잘 아는 걸 두려워하죠. 네, 그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권력이 명분이 약한 걸 추진을 할 때는 속전속결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끌면은 더 시끄러워지니까. 더 시끄러워지고. 지금도 봐서 알겠지만 예. 경찰들이 저렇게 어떤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게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지 않았나요? 없었고요. 예.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 사람의 의인이 무슨 뭐 내부 고발을 했다 이런 건 있었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조직 주목해봐야 차원에서, 될 거는 입직 경로가 사실 경찰도 다르거든요. 예, 예. 경찰대학으로 입직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예, 예. 뭐 조현호 총장 같은 경우는 외무고시 받다가 특채하는 그렇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경찰 시험 봐가지고 예. 그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그렇죠. 경찰 시험 예. 봐서 들어오면 중앙 경찰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예. 입직 경로가 그렇게 다양한데 이번에는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이 어떤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얕은 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찰대 분리법. 경찰대 분리법. 경찰 갈라치기. 갈라치기. 경찰대의 입장과 예. 이걸 대립시켜가지고 어떻게? 대립시켜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참 수가 보이기는 게 참. 너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경찰대와 나머지 갈라치기에서 네, 그다음에 대립시키겠다. 주동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해서 징계하겠다라는 예. 얘기도 해요. 이거요.
저도 90년대 학생운동도 하고 예. 뭐 지역에서 지역운동도 하고 했지만 집회 시위할 때 예. 주동자는 어미 처벌하고 단순 참가자는 훈방하겠다. 이거 예.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예.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 내부에도 기득권 집단이나 무슨 뭐 철도 내부에 뭐 철피아가 있고 어디에 뭐 관피아가 있고 예. 해피아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기득권 집단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기득권 집단의 기득권을 뺏는 것은 개혁이지만 예. 특정 집단을 핀셋으로 뽑아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 하고 하는 거는 보복입니다. 그렇죠. 예. 예. 개혁과 보복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 검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검사들이 많으니까요. 법대. 많죠. 예. 그럼 서울법대를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하면 그건 안 될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들 중에서 네. 어떻게 카르텔이 실제로 형성돼서 자기들의 특권을 옹호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그런 분명한 어떤 행위와 거기 참여자를 골라야지 이걸 완전 어떤 대학 하나를 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좀 급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육사 나온 분들이 장교의 90% 아닙니까? 뭐 삼사관학교도 있고 예. 뭐 또 이제 학사장교 출신들도 있지만 장성들의 90%는 육군 그렇겠죠. 장성들의 90%는 육사 출신 아닌가요? 예. 그러면은 육사 출신의 음모입니까? 그 국방부에서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밖에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안이 분명히 대안이 보이는데도 네. 이걸 고집하는 건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수사권이 예. 경찰로 이제 9월 10일 날 예. 다 넘어가면 그 두 개 경제하고 빼놓고. 부패 빼고 경제, 다 넘어가면 경제하고 부패 2개 빼놓고 넘어가면 그 수사의 권한을 대통령이나 또는 별도로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진다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권한을 검찰이 아니더라도 물론 뭐 검찰이 직접 수사권 다 하고 검수함 소위 기소 수사 분리 법안도 다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당장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수사와 사정과 관련돼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이 두 손에 틀어쥐겠다. 예. 그런 의도가 의심스럽다. 예,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무리하고 왜 이렇게 거친 말을 언사를 해가면서 구데타랑 내란은 다릅니까 근데? 쿠데타는 법률 용어에 없고요. 내란은 그 전두환 씨가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다 내란죄죠. 쿠데타는 불어잖아요. 예. 내란의 불어식 표현인가요? 그렇게 뭐 보이나요? 수 있죠. 다만 이제 내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목적, 쿠데타는 원래는 한 방 때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배 계급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찬탈을 쿠데타라고 하죠. 그 스펠링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뭐 어포스트로피도 쳐야 되고 쿠데이다, 쿠데이다인가? 그 좀 약간 그 어려운 말을 독자적인 학설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얘기는. 그 어려운 말을 쓰시더라고요. 스펠링을. 스펠링은 안 쓰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안부에 굳이 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없는 것 같다는 게 너무나 답답한 거 하나라.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얘기를 없죠. 통제받아야 된다. 근데 행안부가 통제해야 된다. 그럼 왜 행안부가 통제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있는데 여기는 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국가경찰위원회를 없는 조직 취급을 해요. 사실은 전직 국가경찰위원장이나 현직 국가경찰위원장도 이런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제의 요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상민 장관이 거기는 자문기구입니다. 라고 탁 쳐놓고선 아무것도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심의 의결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국가경찰위원회를 무시했느냐 하면 그 경찰특공대 그 투입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 6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요. 경찰특공대는 노사갈등 현장 개입 금지한다라고 하는 훈령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거든요. 근데 이런 심의 의결한 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경찰특공대를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놓고 현행법 문제 위반인 되니까 걸 판사 출신인데 왜 모를까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고 오만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브레인스토밍이었다. 장관이랑 일반 장관이 위법사항을 브레인스토밍 해도 되는 한다.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조금 더 조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완전한 위법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수사할 수 없어요. 치안 사무가 없고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어요. 걱정입니다, 정말. 그리고 다른 얘기 검찰 쪽으로 좀 넘어가 네네네.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기자 브리핑인가요, 간담회인가요를 통해 가지고 브리핑을 했죠. 업무 예.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예, 거기서 대통령에게. 검찰권 강화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어떻게? 예, 예. 라는 어떻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법률 사항이에요. 첫 네. 번째 법이 기수 분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9월 10일이 되면 예. 경제 부패 사안을 빼놓고 모든 수사권을 넘겨야 됩니다. 예. 경찰한테.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장관이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법이 바뀝니까? 입법부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경찰 기수 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두 개의 부패하고 경제 이것도 예. 소위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1년 안에 넘긴다. 예. 이것도 경찰한테. 예. 그리고 한국형 FBI를 만든다. 예. 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사개특위에 어떤 여야 동수로 들어가고 야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예. 하는 등의 정치적 합의가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치적 합의를 했어요. 예. 이 합의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면 그 합의는 없어집니까? 입법부의 어떤 권한을 전혀 고려를 안 전혀 하. 예. 고려가 아니라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예. 짓밟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예.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입법부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정치적 합의를 예. 통해서 사개특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은 뭐를 해야 되느냐? 네. 법무부 장관 뭐를 해야 되느냐? 자, 9월 10일까지 두 개의 경제하고 부패만 빼놓고 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넘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수사 역량에 누수가 있거나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예. 충분히 원활하게 잘 수사한 사건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라고 보고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에서 정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건 전혀 어떤 고려하지 전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럴 그건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예. 해서는 큰일 날 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걸 모를까? 그건? 예. 저는 근데 안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이제 답변 나오는 예. 건 뻔할 겁니다. 예. 물론 입법부는 존중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이 한동훈 장관이 예.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그렇습니다. 절차를 예. 통해 통과되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예,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본인이 의견 제시하는 거다. 검사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일개 검사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예.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일개라고 얘기해서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직군이. 예. 그 검사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관 이건 법무부 장관은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수사권이 조정돼서 수사 사건들이 예. 어디까지는 검찰에서 마감을 하고요. 그럼 예. 이거는 법 안에서 이 수사는 경찰이 마감을 할 수밖에 검찰이 예. 마감을 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수사는 이관된 경찰이 원활하게 그렇습니다. 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당연히. 입법부의 논의 결과 그 결과에 대비하면서 네. 차분히 그 어떤 법적 지금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진행시키겠다. 뭐 이 정도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지적을 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언론도 그렇고 저는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만 내요. 예, 그렇습니다. 왜 화만 냅니까?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비슷한 얘기했는데 법무부 예.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법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참 지금 이런 부분을 야당이 좀 조근조근 따져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어제 다시 알았어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말 무능하구나. 예. 왜냐하면 청문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나면 예. 의혹이 없어져요 도리어. 왜냐하면 하도 소리만 질러가지고. 네.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왜? 그러니까요. 왜 화를 내세요? 정말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질문을 조곤조곤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네네. 뭐 약속들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 가면 누구든 뭐 의혹이 앞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옆으로 조금 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법과 원칙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30% 삭감됐는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8천억 원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맞습니까? 법과 원칙입니다라고 하면 당신의 법과 원칙은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은 그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총장 패싱 문제도 그전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 문제 가지고 추미애 장관과 정면으로 부딪히자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붙은 거 형식적 협의는 거기는 했어요. 적어도 거기는 형식적인 협의를 했는데 이건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 협의였기 때문에 이건 식물총장이 된다. 본인이 얘기했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협의의 대상이 없어요. 협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정당한 총장과의 협의가 인사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입장이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조금조금 물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요.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국민들은 괜히 고압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분기 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 캥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고압적으로 꼰대질 분기 잡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성의해요 보면. 아까 경찰국 문제도 저는 민주당에게 주문을 한 건데 행안위에서 빨리 그 국회법상에 보고 및 조치 의무를 보고 및 보고 의무를 빨리 하라고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번 대거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 통제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이제 다른 방송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면 아직 없어요. 시행령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법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행정의 집행권을 입법부가 침해하고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저쪽에서는 시행령 통제한다고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법무부에서는 얘기가 대통령이나 법무부에서는 얘기 나올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시행령 독재했다.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 논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때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바꾸자.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령 통제법.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검찰 공보 규정이요. 이거 심각합니다.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피의 사실 공포를 못하게 하겠다 공표를. 그 이유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 이렇게 자꾸 흘림으로써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가 바로 지난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검찰이 이 어떤 사건을 검찰 입장에서 몰고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파렴치범을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매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을 얻고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건가요 이게? 이게 제가 훈령 나온 거 22일 날 나와가지고 그 공보 규칙이 나와가지고 25일 날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제가 가장 문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공개도 지금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를 할 때는 피의 사실을 공개할 때는요. 피의 사실을 공개할 때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절반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공개하고 싶으면 공개하겠다는 거네요. 청장, 피의사실은? 지청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은 혹시 없었나요? 뭐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왜 이걸 없애느냐 했더니 50몇 건이 예. 한 5, 60건 정도가 공개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예. 전부 다 공개 결정을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이 공개를 하는 것을 조심했던 겁니다. 예.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개할 만한 사건만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이건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한 60건 올라왔는데요. 전부 다 공개 결정했으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공개할게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검찰의 수사가 가능했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놓고 피의 사실을 아주 그것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부분을 툭툭 알려요. 흘려요. 그럼 신문들이 대서특필합니다. 그럼요, 받았으니까 저런 정말 파렴치한 놈 네. 이렇게 만들어놔요 사람을.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피의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을 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그 의뢰인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시는데 예. 뭐냐면 그 정육 도매업자였어요. 예. 정육 소고기 돼지고기. 예. 이분이 갑자기 체포가 누가 투서를 해서 체포가 됐는데 예. 그때가 한창 광우병 소고기 문제가 예. 심각했을 때인데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불법 유통했다라고 피의 사실이 공표된 거예요. 예. 어느 지역 누구 하면 다 알만한. 예.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아, 당연히 망하겠죠. 망했어요, 예, 그냥. 예. 공표를 집안이- 해버렸다 이거죠. 네. 그럼 뭐 집안이 쑥대밭 되겠죠. 쑥대밭이 사업체가. 됐어요. 예. 근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광우병 의심 소고기 했던 예. 거는 없어요. 예. 없고 그 유통기한을 일부 그 위반했다라는 걸로 기소했어요. 예. 아, 정작 기소는 정작 기소는 피의 사실 공표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 를 판매했다 이렇게 공표를 해놨는데 공표를 했어요. 정작 기소. 근데 그런 일이 한두가 이런 거는 말이에요. 예. 이런 거는 차라리 성의가 없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검찰이 뭐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그건 잘 의도가 모르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있었어요? 본인이 출세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광우병 한참 문제됐을 이건 어떤 때니까. 검찰 개인이 출세하고 싶어서 네, 무리를 그렇죠. 한 거의 사례인데 네. 조직 차원에서 그런 일도 숱하죠. 예. 숱하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갖고 어떤 있는- 정치인이나 어떤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그 어떤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상들이나 그 집단이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일단 걸어놓고 네. 파렴치한 혐의 사실을 거의 창작 수준의 혐의 사실도 막 아니 그거는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 조국 정경심 사건 때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 공표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맨 처음이 권력형 비리라는 예. 피의 권력형 사실. 비리,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예. 사모펀드. 아주- 그거는 기소 안 되고 다 무죄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 아주 그게 들리면 파렴치하게 들릴 만한 사안만 다 공개를 다 한 거예요. 공개를 했죠. 왜냐면 권력형 비리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해서 그 여론을 들끓게 해놓고 정작 기소하는 내용은 그거랑 태산명동 서일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 개인의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된다는 피의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표 금지. 예. 근데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죄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1953년에 그 형법이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경찰 중에서 민사 소송으로 일부 당신이 그 사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배상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처벌받은 검사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피의 사실이 이게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표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반론을 하게 되면 예.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예.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으니까 이 반론도 검찰이 직접 근데 피의자는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예. 라고 검찰이 직접 반론권을 보장해라. 예.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언론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공보 규정에서 다 없애 그냥 맘대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건가요? 물론 몇 가지 원칙들을 예. 쭉 정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고 예.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군요. 뭐가 중요 사건이에요? 예. 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과거에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라도 있었단 근데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없애기로 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론 그 보도 자료에 당당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언론 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올라온 게 전부 다 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다음에 반론권도 반론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 근데 이 얘기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검찰에서도 조심스럽게 예.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공개할 사건을 추렸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요렇게 공개합시다라고 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반론할 것이 없었다. 즉 어찌 보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예방적 효과를 예. 줬고 공개 심의를 잘했으니까 반론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니 한 번도 뭐 다 공개 결정하고 반론권 없었으니까 싹 없애겠습니다 하고 없앤 거예요. 그건 약간 막무가내인데요. 예. 예. 막무가내. 중요 사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중요 사건이란 중대 사건, 중요 사건이란 것을 예를 들어 왜냐하면 항상 제도란가 규정이라는 것은 네. 악용될 가능성을 그럼요. 어떻게 최소화할까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공보 규정을 만약 악용하려면 제가 검찰이고 예. 보기에 미운 정치인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건 내가 판단하기 중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를 해놓고 혐의를 아무거나 일단 좀 비슷하게 소문 들리는 거 있어요. 예. 그걸 언론에 흘려줘요. 예. 왜냐면 나중에 기소 뭐 그냥 더 수사해보고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이렇게 악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규정이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 전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악용이 그동안 돼왔던 사례도 많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제도와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네. 완벽한 선의를 가정하고 제도를 만들면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사건을 공개할 때도 절차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공개할 때는 공보 전문 담당관, 말하자면 뭐 대변인, 예. 이 사람을 통해서 공개된 곳에서만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얘기를 하는데 예. 티타임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다. 예. 티타임을 갖겠다. 티타임을 부활하겠다. 예. 이게 무슨 마치 대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처럼 티타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예.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예외라고는 했지만 원래 이 공개를 할 때 담당 수사검사는 담당 사건 수사검사나 담당 사건 그 수사검사의 윗선은 공보의 담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한 어떤 그 내가 수사하니까. 사법 체계 한 축이니까 예. 이해관계자가 돼 버리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필요한 경우 공보관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한 경우 수사 검사나 그 윗선에 있는 사람도 기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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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툭 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